네, 재난 장르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 조의 영역, 한국형 재난 장르가 갖는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조의 영역은 무슨 물고기 관련된 그런 물고기가 괴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조수에서 사람 잡아먹는 이것을 좀 더 그 오마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어,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괴 생명체가 나옵니다. 그죠? 네, 괴 생명체가 나오고 그 내러티브의 근간에는 어차피 현실이 재난과 같은 헬조선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국가는 이미 불신의 대상이 됐고요. 이러한 재난 상황과 그에 대한 미숙한 대처를 이미 예상했다는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결국 재난이 해결되었지만 그러한 모순과 부조리함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보여주는 예를 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산풍이라든지 연무, 유쾌한 왕따 등에서 사회적 재난, 자연적 재난을 보여주는 장르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조여 영역이나 연무나 유쾌한 왕따가 여기 밑에 링크를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웹툰 조의 영역을 보면 재난 속의 기괴와 공포를 보여주고 있고 환상성을 만들어내는 정복의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화면이 그런 화면이죠. 예, 식욕을 보여주는 그런 화면인데 이게 이제 먹이사슬을 보여주는 느낌이 들죠. 사람을 이렇게 반쯤 먹은 화면이 보이고요. 그죠? 기계와 공포 사이인데 조의 영역은 재난 장르라 말하기는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작품이고 우리가 재난을 소재로 한 영화나 만화를 접할 때는 스토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자연재해나 인재를 미리 감지한 전문가 등장해서 그 위험을 알리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조의 영역은 거대 물고기가 인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외형은 제한 장르와 좀 닮아 있지만 기괴함이 섬뜩함, 공포 만화에 좀 가깝고요. 물고기들이 거대해진 후에 인간은 그들로부터 물을 빼앗긴 채 점차 물고기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한다. 이게 이제 기본 그 플롯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그 VR 그런 웹툰으로 만들어진 트레일러가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거대한 물고기이기 때문에 VR로 봤을 때는 좀 더 그게 거대해 보이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겠습니다. 사람을 먹었던 물고기야. 그래도 먹지 않는 게 좋아. 저 좀 도와주세요. 나는 오늘 밤 여길 떠날 거다. 사람들이 도망쳐야 한다. 그것들로부터. 네, 그냥 봐도 섬찟하죠. 이런 VR 웹툰 트레일러를 보셨고요. 근데 이제 이게 시즌 2로 가면서 사람의 공포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로데스크하게 이제 모습 또한 매우 기괴하고 공격하는 모습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인어로 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에 대한 공포로 좀 더 공포심을 극대화시켰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점점 이렇게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새댁 누나가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사람들이 치매 증세를 보이던 틈을 타 토막살인을 벌일 정도 사이코패스이고 이후 살아남는다는 명분으로 배신을 반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주인공 그룹을 괴롭히는 역할을 감당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또 인간적인 심리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면은 초록머리 아줌마, 그다음에 경비원, 부녀회장, 새댁 누나 이런 식으로 인간들의 군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즌 2에서 보여줬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웹툰 1호선은 또 예전에 대상을 받았던 작품이고, 이게 이제 서울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1호선 있죠? 예, 전철 1호선. 아주 우리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 공간적 배경을 잡았죠. 그래서 이런 작품은 어,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호선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친구를 찾아가기 위해서 독산역부터 망원사역까지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선로를 계속 걸어간다는 내용이 주된 플롯의 중심 내용이고요. 여기에 이제 미래 상사에 이제 근무하는 인턴 사원이 있는데 신성식의 인물 정보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인물 정보는 어, 신성식이라는 그런 인물이고요. 인턴 사원이에요. 근데 사원이 되고 싶어서 인턴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제 노력을 했지만 살아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좀비한테 죽음으로써 사원이 된다는 그런 느낌의 표식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왼쪽의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인턴이 지워졌죠. 예, P로 인턴이 지워진 상태고 신성식 사원으로 보이죠. 그래서 죽어야만 인턴이 벗어나서 사원이 된다, 정직원이 된다, 뭐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그림에서도 이런 부분을 표시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맨날 이제 김대리와 부장에게 압박을 당하다가 부장이 감염되었을 때 화풀이로 책으로 머리를 친 다음에 부장을 날려버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 사이다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어서야 인턴 사원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원이 돼버렸다라는 내용이 여기 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스위트홈이 또 재난 장르 중에 하나죠. 괴물 천국 된 아파트에서 식인 괴물과 싸우는 주민들의 혈투를 다루는 웹툰이죠. 이것은 아파트라는 공간, 이 공간을 준 거죠. 그래서 스위트홈에서 주인공 현수가 학교에선 왕따고 집안에서 골칫거리인 아들이고 정신적으로 나약하기까지 한 무능아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외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아니라 내면의 과도한 욕망과 열등감 그리고 분노의 극단적 분출이 인간을 식인괴물로 만들어버리는 설정. 이 눈에서 적은 설정을 가지는 이 부분에서 적은 외부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정신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라는 것은 그 분절된 공간, 서로 이게 단절된 공간이죠. 이런 공간에서 모인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공동체로 협력을 하면서 괴물을 물리치는데 이 괴물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그 트라우마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괴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설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위트홈이 이제 드라마도 되고 이제 인기를 누렸죠. 그래서 이런 작품이 있고 이런 작품은 얼핏 봤을 때 그 진격의 거인에서도 약간 느낌의 모티브를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봉봉이란 사이트에 가면요, 이것을 이제 주민들의 이제 내가 이제 주인공이 돼서 어떤 내가 주인공이 아니군요. 여기서 이렇게 설문을 하면 내가 어떤 인물인지 나오는 그런 또 설문조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한번 볼까요? 자, 스위트홈이 이제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스위트홈 생존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나의 생존 확률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집 사람이 초인종을 마구 누르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한다면 나는 문을 열고 무엇이냐고 묻는다. 열어볼까요? 그러면 대걸레야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무기를 골라라. 뭐지? 식칼? 예, 이렇게 해서 괴물이 되어버린 구조대를 기다리자. 떠난다. 나는 어차피 나올 수 없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단독으로 움직인다. 1번으로 한번 계속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문을 하게 되겠죠? 예, 설문을 합니다. 자, 결과를 계산하고 있는데 얼마나 생존 확률이 있나 보겠습니다. 1번을 찍었더니 뭐 85%나 생존 확률인데요. 소극적인 정찰자라고 나왔네요. 예. 이렇게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요. 예. 재미 요소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것의 프리퀄적인 작품 엽총소년이 있습니다. 엽총소년에 대한 그런 그 유튜브
프로모션 영상이 있는데 이것은 프리퀄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엽정소년. 예. 요 긴칸비라는 작가가 굉장히 그 괴물 쪽에 그 특화된 작가죠. 네. 그다음에 재난 장르에서 뺄 수 없는 게 이제 좀비 딸이죠. 예, 좀비가 된 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영화 카고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반대 시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비 딸은 딸이 좀비가 됐죠. 그래서 아빠가 숨겨주는 이야기인데 이 카고는 그 아기가 좀비가 돼.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아기라서 이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아빠가 고군분투하는 아빠가 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대 시점에서 시작하는 그런 작품이 되겠고요. 그 좀비가 된 딸 수아를 괴물이 여전히 자신을 지켜야 할 딸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또 나중에 반전이 외삼촌이었던 거죠 원래는. 예, 이래서 그 부성애를 가지고 이야기의 모티브를 삼고 있고요. 이것은 뭐 약간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모습, 제일 아래쪽의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비 딸의 마지막화 영상이 있는데 이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거의 보셨을 것 같은데 영상 안 보신 분은 영상을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 영상을 지웠나 보네요. 예. 있었는데 사라졌네요, 영상이. 그러면 영화 카고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감동적인데 그 한 일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영상이 길어가지고 일부분만 잠깐 보고 나오도록 하죠. 코로나 시대 지구를 구하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대사가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영화에. 이제 가족인 것 같은데 이제 아기를 데리고 이제 떠나는 거죠. 아빠의 손을 보면 약간 물린 듯한 느낌이 들고요. 아빠도 이제 준비가 될 것 같은데 딸인가 봐요. 그죠? 옷을 보니까. 그래서 떠나는 모습이 나오고
네, 2013년도 작품인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카고는 좀비딸하고 반대적인 내용의 작품이고요. 스위트홈과 좀비딸을 바라본 연대와 공존을 보게 되면요. 어, 무엇이냐면은 그 내부로부터의 공포가 자신 스스로를 잠식시킨다 라는 의미에서 좀비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 일상에서 불안과 공포를 혐오로 외재화시키는 현 시점에서 좀비물은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우리의 태도를 생각하게 해주고 우리의 그 밑에 아래쪽 생각, 그러니까 제일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작품화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공포로 또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인간의 신체성을 보여줘서 대적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 또 팬데믹 시대에 있어서 그 백신이 없다면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전에 없애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아주 그 절박한 그런 심정이 되겠죠. 결국 인간 윤리를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 시대, 뉴 노멀 시대의 인간과 좀비의 경계, 이것은 데드라이프에서는 평범한 소심한 학생이 좀비가 되는데요. 예, 이런 내용을 또 갖고 있는 데드라이프 작품은 주인공이 좀비인데요. 예, 좀비인데 학생들, 인간을 도와주고 좀비를 없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아이러니컬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 보시면 요 컷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그렇다고 내가 사람인 것도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같은 이론으로 편입을 시켜주지 않는 또 인간의 그런 또 얄팍한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지능형 좀비가 되는 신인류를 창건한다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학교라는 또 공간적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데드라이프도 그런 작품이고, 여기 링크가 있는데 한번 가서 데드라이프 작품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하이브라는 작품이 또 있었죠. 하이브라는 작품이 이제 오디세우스에 대한 그런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매드맥스의 로드 형식을 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핵전쟁 이후 폐허가 된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상이고, 약육강식의 피라미드, 철저히 지배하는 허허벌판에서 유일한 목표는 생존. 생존을 이제 가장 중요시하는 키워드로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도 오디세우스의 이미지와 같이 교차되는 것이고,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도움으로 승리를 하고요. 예, 그 고향 그리스로 돌아가겠다는 일념으로 10년 동안 외눈박이 괴물 키클롭스와 결투를 하고 판파파탈의 여신 칼립소와 바다괴물 세이란의 유혹을 다 이겨내서 모험하면서 오는 영웅의 여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장으로서 오디세우스의 유일한 목표는 아내와 자식이 있는 가족으로 가고 있는 그리스로의 무사귀환인데, 이 하이브가 그런 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벌집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웹툰이고,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인간의 무분별한 혼종교배의 실험으로 변이하고 기괴한 그런 거대한 곤충들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인간을 공격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약간 그런 내용인데요. 네. 이 작가가 이제 데드킨이라는 또 작품도 만들어서 영상화 시키고 있죠. 네, 그래서 데드킨 영상도 있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cm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돌연변이 장르죠. 이거는 또 약간 좀 다른데 3cm라는 동명 웹소설이 원작이고요. 주인공 백현과 그를 메시아나 선지자로 생각하는 주변 인물들을 조력자들이 함께 퀘스트를 수행한다. 요게 또 하나의 미션을 완성할 수 있는 퀘스트,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처절한 생존 투쟁, 살기 위한 투쟁을 벌이는 건데, 이게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어떤 공포가 일어나냐면 일반적인 상황이 다 공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을 먹다가 잠깐 흘려도 작게 작아진 사람은 그 물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의 공포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작아지면서 얻는 그런 능력치들이 있는데 초인적인 능력을 갖는데 이 주인공은 미니맵이라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죠. 오른쪽 그림에 보면 이 미니맵 그림이 있죠. 요 그림을 통해서 주인공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찾아 나가는 거고 내비게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도 네이버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1초라는 작품인데 이거는 이제 소방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난 장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감동 플롯이 희생이죠. 희생을 한다는 거. 그래서 주인공은 선량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독자들은 그 주인공의 연민을 느끼고 희생을 해도 거기에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뿐인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캐릭터는 그리스도 같은 구원자 이미지로 나타난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죠? 소방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피나는 훈련과 동료 소방관들의 도움으로 신화적인 소방관이 되는 24살 평범한 청년의 스토리를 담았죠. 그래서 주인공 이름도 호수고 어릴 때 화재 현장에서 자신을 구해준 소방관에게 큰 감명을 받고 그때 화재나 재난 등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목숨도 아끼지 않고 구한다. 그래서 호수 또한 인간인지라 위기 때마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는 자신의 희생이 곧 누구에겐가 구원을 끝까지 잊지 않는 의무감을 갖고 있는 투철한 캐릭터로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요, 도덕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복잡한 현상을 내포하면서 이야기의 이제 사회적 정의감이나 종교적 순고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 무리가 따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희생에 대한 그런 작품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와이랩의 시면의 하늘이라는 작품, 이것도 계속 절망 속에서 나타나는 작품이죠. 그래서 일상이 무너지고 지옥이 펼쳐지는데 어른들의 이기심과 잔혹성이 드러날 때 아이들은 가장 인간다우면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 이름이 하늘이에요. 하늘. 그쵸? 여기서 희망을 갖고 있는 하늘이고 소녀 만나는데 여자를 만나는데 이 여자의 이름은 소녀의 이름은 헤어리그라고 하고요. 그 소녀는 빨간 추리닝인가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절망적인 느낌을 주게 되죠. 예, 그래서 이게 또 생존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품고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빨간 체육복을 입고 있죠. 예, 그렇게 입고 있어서 약간 대비되는 형태. 여기 보면은 여기 있네요. 피를 몸에 두른 캐릭터들의 모습에서 표현되는 사람 피의 빨강은 작품 전반의 공포와 기괴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해열의 빨강 체육복도 그것의 일환으로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끝, 심연의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빨강 체육복을 입은 해율이라는 거죠. 계속 절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인공 이름은 하늘이고요.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입고 있던 빨간색 옷을 버리고 떨어질 준비를 하는데 옷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 빨간 체육복을 입은 해율이 나타나고 해율이 나타나기 전에 하늘의 아버지는 그녀를 희망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그래서 하늘이 빨간색 옷을 버린 시점에서 그는 절망하고 희망을 포기했지만 그 와중에 해율이라는 희망이 새로 나타나서 결국 지상으로 가는 것에 성공하게 됩니다. 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거의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심해수라는 작품이 또 투믹스에서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이 심해수는 바다가 대륙을 덮고 있는 그런 반대의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모타라는 소년의 그런 주인공이고요. 망망대해를 떠돌며 생활하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해수는 아주 커다란 그런 물고기죠. 예, 이런 것들을 사냥하는 작살꾼. 이게 이제 신비로운 여인 카나를 만나면서 플롯이 시작되고 시시각각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삶에 대한 갈망. 예, 생존이죠. 이것도 소년 보타의 품에서 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로고라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도 심해수도 그런 작품 중에 좀 특이한 그런 컨셉을 갖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